관객 여러분, 공포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945년 해방 직후에 충청북도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병원의 경비원 이 씨와 김 씨는 함께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아직 병원에 반도체 돌지 못했는데 김 씨가 힘이 든다며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힘이 드니 자신은 먼저 가보겠다고 말하고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김 씨의 그런 태도가 평소와 다름이 없었는지 이 씨는 한숨을 한번 쉬고는 야간 순찰을 이어가려는데 어딘가에 라이트를 비춘 이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씨의 비명 소리에 숙직실로 돌아가던 김 씨가 달려왔고 비명을 지르며 이 씨가 도망을 치자 그 모습에 덩달아 겁을 먹은 김 씨가 함께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은 밤에 간호사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으로 어수선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전날 밤 경비원이 목격했다는 간호사 귀신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안 좋은 소문이 나돌자 심기가 불편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준혁 병원 원장이었습니다. 준혁은 직원들에게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며 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준혁의 쓴소리에 직원들은 더 이상 간호원 귀신에 대해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두려움은 여전했기에 다들 퇴근 시간이 되자 빠르게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함께 야간 순찰을 돌던 이 씨와 김 씨. 김 씨는 전날 밤의 소동 때문에 두려움이 극에 달아 있었습니다. 귀신이 또 나올까 무서우니 빨리 순찰을 돌고 가자며 이 씨를 닥달해대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씨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에 화장실을 가냐며 투덜거리는 김 씨는 혼자서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복도에 혼자 남은 김 씨는 두려움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 씨의 눈앞으로 새하얀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빠르게 지나가 무엇인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김 씨가 놀라서 공황 상태에 빠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김 씨는 비명도 못 지른 채 뒷걸음을 치기 시작했는데 김 씨의 뒤로 기척이 느껴져 왔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본 김 씨의 뒤에는 검은 긴 생머리에 하얀 간호복을 입은 귀신이 서 있었습니다. 김 씨는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을 치는 김 씨의 뒤를 귀신이 쫓아오기 시작했고 두려움에 굳어버린 다리가 엉켜버리며 김 씨가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앞까지 쫓아온 귀신의 모습을 본 김 씨는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병원 복도에 심장마비로 죽은 김 씨가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에 형사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저마다 간호사 귀신 때문에 김 씨가 죽은 것이라고 웅성대기 시작했죠. 하지만 형사는 귀신이 진짜로 있다고 믿는 거냐며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귀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원장 이준혁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이 자리가 매우 불편한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이준혁의 행동이 수상했던 형사가 예전에 병원에서 간호사가 죽은 적이 있냐고 묻자 이준혁은 당황해하며 아니오라고 단답으로 대답을 한 뒤 바로 그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그 후에 이준혁의 상태는 점점 더 이상해져만 갔습니다. 시종일관 안절부절 가만히 있지를 못했고 수술실에 들어가서까지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헛것을 보는 듯 식은땀을 흘려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원의 뒷산에서 혼자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던 이준혁을 형사가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냐는 형사의 질문에 이준혁은 당황해하며 어떤 대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이준혁이 파고 있던 땅을 살펴보았고 그곳에서 여성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혁에게서 어떻게 된 일인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이 병원의 원장은 이준혁이 아닌 일본인 다나카였습니다.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하게 되면서
일본인 다나카는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고, 다나카에게는 불륜 상대인 조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조간호사는 일본에 자신도 함께 데려가 달라며 다나카에게 매달렸지만, 다나카는 일본에 가정이 있다며 함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고, 다나카에게 밀쳐진 조간호사가 머리를 부딪히며 사망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이준혁이 목격하게 되었고, 타나카는 이준혁에게 자신을 도와주면 일본으로 돌아갈 때 이 병원을 이준혁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혁은 타나카의 제안을 수락했고, 조간호사의 시체를 병원 뒷산에 묻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병원에서 간호사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경비원 김씨까지 사망하게 되자 불안해진 이준혁이 조간호사의 시신을 병원 밖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장 이준혁이 시체를 파묻은 현장에서 잡히자 간호사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은 그럴듯한 사실이 되어버렸고, 결국 경비원 김씨의 사망은 귀신을 보고 죽은 것으로 결론 내려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사람이 귀신을 보고 사망했다는 사실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뭔가 숨겨진 사실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형사는 재수사를 시작했죠. 형사는 직원들에게 실제로 간호사 귀신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직원들은 경비원 이씨와 죽은 김씨 두 사람이 간호사 귀신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두 사람 외에는 귀신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하자 형사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직원들은 김씨가 이씨에게 돈을 빌려가서는 갚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채무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형사는 이씨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씨가 없는 틈을 타 경비원 숙직실을 조사해보던 형사. 처음에는 이곳저곳을 살펴봤지만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별거 없구나 하며 어지럽혀진 이불을 정리하려는데, 그런데 이때 이불 속에서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불을 찢어보자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검은 긴 생머리의 가발과 하얀 간호사의 복장이었습니다. 형사는 이 물건들을 가지고 경비원 이씨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씨는 자신은 처음 보는 물건이라며 대답했지만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계속되는 형사의 추궁에 이씨는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병원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동은 모두 이씨가 꾸민 것이었습니다. 김씨가 죽기 얼마 전 김씨는 이씨가 모아온 돈을 보고는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씨에게 많은 돈을 빌려갔던 김씨였기에 이씨는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센 김씨는 억지로 이씨의 돈을 뺏어갔습니다. 항상 김씨는 이런 식으로 이씨의 돈을 강탈해 가서는 갚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씨는 가발과 간호원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김씨를 혼자 순찰을 돌게 한 뒤 귀신으로 변장해 김씨를 놀라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골탕만 먹이려고 했던 이씨였지만 뜻하지 않게 김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장난이었다고는 하지만 김씨가 사망해버렸기 때문에 이씨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씨의 장난으로 인해 한 간호사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병원에는 다시는 귀신에 관련된 소문이 돌지 않았다고 합니다.